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신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함수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딱딱 대응돼야 되는데 뭐 당연히 답은 2번처럼 딱 보입니다. x값이 항상 4다라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 x값 하나에 y값들이 뭐 무지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예, 함수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 뭐 가볍게 함수의 기본 정의만 좀 살펴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1번은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합성함수 좀 어떻게 계산해 주냐 이런 얘기인데요. g, f 이런 형태로 써 있으면 더 완벽하겠죠. f2를 구한 결과 그 결과에도 다시 g라는 함수 적용하라 이런 얘기. 그럼 f2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주어진 x에다가 이제 2를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1입니다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요 부분들은 g 1 이렇게 좀 쓰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g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2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대입해 주니까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 역시 앞쪽이라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살펴봅니다. fx 주어져 있고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근데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뭐 계산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돼 있고 fx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항목인데요. 이게 지금 f 역함수라고 되어 있죠. 역함수하고 fx 지금 이렇게 좀 만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벤 다이그램 형태를 좀 그려서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가는 과정을 f라고 해주면 반대로 가는 과정 f 역함수가 되는 건데 그죠? 3을 대입해서 뭔가가 나오면 뭡니까?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하게 되면 이거 항등함수 이렇게 처리돼가지고 자기 자신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좀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냥 보자마자 답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무리식의 값을 계산해달라고 되는데요. 일단은 x부터 좀 정리가 깔끔하게 안 돼 있으니까요. x부터 조금 이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유리화 해달라는 얘기죠.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을 좀 해주는 거니까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요. 3 마이너스 2 처리되어 있고 여기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곱하면은 3, 2 되니까 5에다가 2 루트 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나오면 되겠죠. x 값을 좀 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루트 x 마이너스 1 루트 x 플러스 1 돼 있고 루트 x 플러스 이거 대단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들 유리화 겸 통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둘을 좀 곱하기 하면서 이제 유리화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 합차 공식 형태니까 x 마이너스를 처리도 되겠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이쪽은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는 깔끔하게 된 것 같고요. 주어진 부분 제곱할 때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생겨서 2배 x 플러스 1은 좀 생기는 거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루트 x 마이너스 2루트 x에서 소거가 되는군요.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좀 대입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와우, 이 값을 좀 대입한다? 그러면 4 플러스 2루트 6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더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6 플러스 2루트 6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을 좀 살짝 해서요. 그러면 이제 2 플러스 루트 6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2를 또 튀어나갈까요? 그러면 이제 3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다시 한번 또 산수를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조금 깔끔치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겠죠? 루트 6 플러스 2에다가 루트 6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를 좀 곱하기하는 모양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플러스 루트 6에다가 루트 6 마이너스 2를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가 6 마이너스 4 해야 되니까 2가 되겠고 이 2는 좀 약분되면 되겠죠. 결국은 자, 이 부분 좀 열심히 좀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루트 6 곱하기 할 때 6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주니까 3 루트 6이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6이 또 지워지는 거니까 정답은 루트 6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과정은 상당히 복잡했는데 답은 진짜 좀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유리화하고 통분하고 유리화가 거의 다
열일하는 거군요. 그죠? x 유리화할 때 자 제곱 빼기 제곱 형태 처리해주고 뭐 분자 뭐 제곱해서 써가는 부분들 문제 없겠고 주어진 식 계산할 때도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화 겸 통분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죠. 정리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입 더 이상 정리가 안 되는 건 이제 대입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분모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유리해 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연산하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곱셈 공식에서부터 배운 것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고 실수하지 않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이어집니다. x집합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함수 대응이 좀 나와 있습니다. 뭐 3번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죠. 합성함수를 좀 여러 번 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이제 역함수에서 a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 되는데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뭐 나중에 1이 나와야 되는데 0은 2로 대응되고 2는 또 0으로 대응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규칙이 금방 되는데 그러면 f1부터 좀 한번 볼까요? f1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은 좀 4가 되겠고 2를 2번 한다는 이야기는 그럼 4를 또 다시 한번 또 대응해야죠. 그럼 이제 3이 되겠고 그러면 2를 좀 3번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3을 또 다시 한번 하면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마다 규칙이 되죠. 되겠습니까? 1이 4가 되고 어쨌든 3번마다 규칙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겸사겸사 알았습니다. 어떤 숫자를 3번 해주면 1이 됩니까? 뒤에 1 나오는 것 때문에 1부터 가지고 이제 규칙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A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역함수를 좀 해야 되는데, 결과가 좀 1이 나온다. 뭐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좀 돼야 되는가요? 이게 지금 뭐 는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무엇을 대입해주면 좀 1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1이 나온다라고 되려면 어떤 걸 대입해야 되죠? 3을 좀 대입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참, 이렇게 간단한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정답 체킹이죠. 3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문제 자체에 큰 틀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규칙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1이라는 숫자 이런 부분들은 3번마다 규칙이 되어 있고 아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6번마다 규칙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0하고 이 부분들을 서로 이제 크로스 형태에 대해서 요 숫자들은 이제 2번마다 규칙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0하고 2는 2번마다 규칙이 되는 게 있고 1하고 3하고 4 이 부분들은 3번마다 규칙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 형태가 돼서 정확하게는 6번마다 이제 규칙이 돼가는 큰 틀은 전체 대응을 보게 되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좀 1이 나오는 이런 숫자들이라서 0하고 2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서 이쪽 부분들만 보게 되면 3번마다 규칙되는 거라서 쉽게 좀 규칙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나름 좀 재밌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함수 대응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이렇게 주변에 써져 있는 거 합성함수입니다에 대한 그런 표현들, 그다음에 역함수 구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죠.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좀 대처해가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되어 있다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유리함수가 되어 있죠. 유리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이죠. 점근선 x-c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점근선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 보니까 c 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점근선 y는 나누기 할 때 몫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점근선 y가 1 돼 있으니까 a 값은 그냥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특정한 점이 주어져 있죠.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c분의 b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가 2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b는 이꼴 2c 이렇게 처리되는데 c 값이 2니까 b 값은 4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a 값 1에다가 b 값이 2c니까 4에다가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a 값 1에다가 b 값이 4였고 c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전부 좀 합하면 되는 그런 문제이니까 가볍게 7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1, 3, 4분면 방향입니까? 2, 4, 4분면 방향입니까? 이렇게 좀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니까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무리함수가 줘 있네요.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ABC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뭐 무리함수도 역시 뭐 그래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프를 공부할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형태로 그려간다. 이렇게 각 사분면 방향으로 이제 그려가는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막 이렇게 좀 이 부분들이 좀 평행이동이 될 거니까 평행이동해서 이제 시작점을 좀 딱 찍는 거죠. 시작점을 이렇게 딱 여기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래프 모양 보니까 아 지금 이제 2, 4분 방향을 그려가는구나 이런 것들 좀 판단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루트 뭐 AX의 A, B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제 평행이동을 그래서 이제 X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 이렇게 써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부분들이 평행이동돼서 시작하는 점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각각 사분면 방향으로 이제 그려간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는 툴에 의해서 역시 식도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특정한 점이 나와 있죠? 0,0 이런 점이 있으니까 x에다 0을 대입해주면요. 마이너스 2a 루트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항시킨 다음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2에는 이꼴 1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결과를 얻겠습니다. 역시 2, 4분면 방향이니까 이제 이 앞에 이제 계수가 이제 음수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식을 좀 이제 대입을 해서 쓰게 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x 전기해 주니까 플러스 1 되겠고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거니까 A, B, C 에서 이제 결과가 좀 다 나오겠죠. 자, 이런 값들을 열심히 곱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뭐 2분의 1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때는 주어진 거에 부호를 보고 사분 방향을 좀 잘 결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평행이동 되는 거니까 시작점. 그 시작점을 딱 표시해가지고 이제 요 이론들을 딱 적용해서 그죠? 시작점들을 딱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정한 점 대입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 그래프 그려가는 요령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1부터 7까지 숫자가 적혀져 있는 7개의 들어있는 주머니가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절대 뭐 같은 공은 안 나오겠군요. 다른 숫자 2개가 나올 텐데 나오는 두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차가 3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다. 아, 이거 좀 다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한 숫자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큰 숫자 하나 딱 써놓고 이걸 기준으로는 그러면 6, 5, 4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참 3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큰 숫자가 6인 경우에는 그럼 5, 4, 3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5에는 4, 3, 2 이렇게 되겠고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4에 3, 2, 1 나오겠고 그 다음부터 좀 적게 나오겠군요. 그러면은 3에 2, 1 되겠고 2에 1 이런 부분이 됩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2에다가 또 3개 되니까 전체는 뭐 15가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문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대신 뭐 공식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살짝 좀 조사합니다 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면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알파벳 순으로 에서 사전식으로 딱 배열을 하겠습니다. 88번째 문자는 뭐가 오느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A를 가장 먼저 이렇게 사전에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문자가 쫙 뒤에 나올 텐데 요걸 좀 다 하면 이제 4팩토리얼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24개의 문자들이 쫙 나열되는 거군요. 근데 뭐 88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B 문자, C 문자 이렇게 다 일단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24, 24 이렇게 딱 처리해 주니까 60에 72개의 문자들이 좀 지나갔고요. 그럼 이제 D로 시작하면서 24를 더 더하게 해주면 88 넘어가는 거니까 D로 시작하는 이 부분은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D로 시작하면서 A로 시작하는 분은 문자 그럼 3개의 단어가 또 문자가 또 올 건데 요게 이제 3팩토리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6개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직도 멀었으니까 D, B로 시작하는 것도 이제 6개의 문자가 또 나오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게 12가 되니까 이제 84가 되는 건가요? 인접해 있군요. 그러면 6을 더하게 해주면 90이 되가니까 또 여기 사이에 또 문제가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쓰면 D, B로 시작하면서 이제 A로 시작하는 문자들을 좀 쓰기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두 문자 나열이 되니까 요거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문자 나열하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2개의 단어가 있으니까 86까지가 되겠고 D, B 그 다음에 좀 무슨 문자죠? B로 시작하면 되고 C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D, B, C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미난 문제.
이거 가지고 완전 다 엉터리를 풀었는데요. 잠시만요. 와, 이거 또 엉터리 풀었습니다. 이야, 이거 이제 DB 끝났는데 DB를 또 쓰다네요. DC요, DC. DC A로 시작하는 문자. DC B로 시작하는 문자.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이제 이런 되겠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86이 되겠고,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문자가 이제 88번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를 좀 또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군요. 자, DC, B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문자는 DA가 되겠고, 그러면 A, B, C, D, E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문자가 이게 87번째 문자겠고, D, C, B, E, A 이렇게 시작하는 문자가 이제 88번째 문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찾았습니다. 중간에 좀 문자를 이렇게 좀 잘 가다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열했을 때 마지막 문자는 뭐냐? 마지막 문자 쭉 했을 때 이제 A입니다. 라고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A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좀 집중력이 좀 살짝 좀 흐트러졌는데 집중해서 풀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해가면서 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문제의 큰 흐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사전식 나열이니까요. A 문자가 올 때 나열되는 개수 4 팩토리얼 처리 88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쭉 빨리 좀 진행시켜서 72 단어 좀 문자가 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로 시작하면서 A로 시작할 때 그러면 요거도 이제 3팩토리얼 이게 규칙적이죠. 뭐 4팩토리얼 그다음에 이제 3팩토리얼은 규칙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2개의 문자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3개의 문자 될 때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점써가지고 거듭 죄송합니다. 자, 문자로 시작하면서 이제 2개의 문자 좀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88에 가까운 거니까 그 이제 나열되는 문자 하나 더 들었을 그 다음 차수로 좀 문자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나열돼서 이제 차곡차곡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사전식 나열 요즘은 근데 뭐 사전 찾을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사전 찾을 일이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니까 차분하게 좀 지금 이제 일일이 좀 이렇게 순서적으로 좀 따져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침착성만 좀 발휘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시작합니다. fx, gx 주어져 있는데 합성함수의 역함수들을 좀 열심히 좀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g, f 역함수의 다시 역함수죠. 숫자는 뭐 나중에 쓰고 이제 이 규칙들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함수를 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g 역함수가 된다. 이런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g 전체 또 역함수 이렇게 처리해주는 부분들은 g의 역함수의 f의 역함수 이런 항목이 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바꿔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최종 풀어야 될 것은 g의 역함수의 1 이런 부분들에다가 더하기 g 역함수, f 역함수의 2 이런 부분들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g 역함수의 1 그럼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계산합니까? 모르면 좀 A 이렇게 처리해주면 GA는 1이에요. 이런 부분들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G라는 식이 좀 딱 있으니까 이곳에 A를 대입했다. 이런 얘기.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3은 이퀄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A는 이퀄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4입니다. 이 결과가 좀 4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결과가 좀 4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를 이제 F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F4를 좀 열심히 또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식에다가 4를 집어넣을 테니까 3, 4, 12, 그러니까 11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는 항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F역 함수 2가 또 필요하네요. 모르면 또 B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FB는 또 어떻게 되면 2가 됩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3b-1은 이퀄 2 이렇게 처리되면 B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G 역함수 이를 좀 알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가요? G 역함수 1은 아까 좀 구했습니다. 이렇게 4.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요건 좀 4가 되는 거니까 F4는 11이 돼 있고 G 역함수 1은 요건 또 여긴 11이 돼 있고 여긴 또 4가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결과를 좀 더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15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런 성질들 각각의 역함수. 자, 요거의 역함수. 이게 이제 역함수의 역함수 돼서 이제 F가 된 거죠. G의 역함수 하면서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 이렇게 규칙성을 좀 이해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함수를 이렇게 좀 갑자기 구해라 이런 얘기 됐을 때는 이렇게 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런 좀 성질을 이용해서 좀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항목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좀 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우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학생을 세우는 방법을 M이라고 한다. M을 구해야 되는데요. 적어도 한쪽 끝이다. 그러면 앞쪽, 뒤쪽, 양쪽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많죠. 이런 부분 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사건을 이용하니까 전체는 이제 7명이니까 7팩토리얼 이렇게 되겠고 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 반대되는 것은 양쪽에 모두 다 여학생이 좀 이렇게 오는 그런 가지수니까요. 여학생 2명을 세우면 되니까 2팩토리얼 차려주면 되겠고 곱하기 가운데에다가 이제 남학생 5명을 열심히 세우면 5팩토리얼 이렇게 차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식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이웃한다라는 이야기. 풀이원리는 좀 묶어라가 풀이원리죠. 묶어라 이렇게 돼서 이제 여학생 둘이 이제 묶여져 있으면 이것을 세우는 방법을 N이라고 했는데요. N이라는 것은 그럼 전체가 남학생 5명에 여학생 1명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6명 이렇게 처리해서 6팩토리아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학생끼리 이제 자리 바꾸는 가지수가 있으니까 2가지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M-N을 구하라. 오, 그럼 7팩토리얼 빼기 2팩토리얼 곱하기 5팩토리얼. 2팩토리얼 2 해주면 되는데. 그죠? 빼기 또 2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뭐 전체 식에서 5 팩토리얼을 좀 공통으로 해주면 여기는 7, 6, 7, 42 처리되면 되겠고 여기는 2가 되겠고 여기는 5 팩토리얼 나가도 이제 6이 하나 좀 더 있죠. 12 이렇게 좀 빼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 팩토리얼이 우리가 좀 이게 1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0에다가 그럼 뭐 2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곱하기 또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와 곱하기 하기는 좀 싫고 그럼 숫자를 좀 줄여가야 되면은 그러면 6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2를 좀 곱하기 해서 56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곱하기 해주면 돼요. 6, 6은 36, 5, 6, 30, 33 되겠고 그러면 3360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3363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뭐 한 2가지 정보가 좀 언급되어 있는데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반대되는 사건, 반대되는 이 가지수 이거는 이제 뭐 여집합 이런 형태의 개념을 들어서 이제 여사건 이런 형태의 좀 용어를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전체에서 구해가는 이런 방법. 그다음에 이웃한다라는 이제 풀이 원리를 묶어서 잠시 좀 하나처럼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 뭐 2가지 아이디어로 구성돼서 각각의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이 정도는 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잘 해둬야 됩니다. 12번 시작합니다. 12개의 점이 똑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3점을 선택해가지고 3점 가지고 이제 당연히 삼각형 만들겠죠?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자 일단은 12개의 점에서 3점을 선택합니다. 이게 뭐 그럼 전체의 가지수가 되는데 이게 좀 빼기를 해야 됩니다.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금 4개의 점들 중에서 3개의 점을 이렇게 뭐 고른다고 해도 삼각형이 될 일이 아니죠. 4개의 점에서 3점을 고르는 경우 삼각형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빼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 셋, 3가지가 하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3개의 점에서 3개의 점을 골라가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3점 이렇게 고르면 당연히 삼각형 안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5, 6, 보이십니까? 7, 8, 무려 8개나 있습니다. 와, 이거 좀 빼기 하는 부분,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군요. 되셨죠? 자,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게 되면, 뭐, 이 점은 뭐, 계산만 좀 잘하면 되겠죠? 뭐, 더 이상 또 겹쳐가는 건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12, 11, 10 처리해 주겠고, 3 곱하기 2 했으면, 이거 약분해서 6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22에 10 그러니까 22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그러면 이제 12가 되는 거예요. 12 되겠고 여기는 8 이렇게 됩니까? 20을 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답은 아주 깔끔하게 200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면 점 많이 찍혀 근데 점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 개수 카운트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봐야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 자체 풀이할 때도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사선 형태로 좀 가는 이런 부분들에서 겹쳐지는 부분들 조금 잘 안 보이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신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5개를 일렬로 쭉 나열하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짝수가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짝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나와 있네요.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다. 그러면 앞쪽, 뒤쪽, 양쪽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도 전체 개수에서 반대되는 경우, 반대는 양쪽 끝에다가 이제 뭐가 오는 거죠? 홀수 이렇게 오는 거죠. 뭐 이렇게 나열한 가지수를 빼는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5개의 문자를 열심히 나열하는 거니까요. 전체는 뭐 5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와, 근데 지금 홀수 개수 모르니까 그럼 뭐 홀수 개수를 좀 기준으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홀수 개수를 뭐 x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되면 양쪽에 홀수가 온다. 홀수 개수가 돼 있으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x 그다음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홀수가 온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다가 다른 나머지 문제들 이제 열심히 좀 나열하면 3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48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3팩토리얼 6이 공통이고 그러면 5, 4, 20에다가 x 빼기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한 결과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48이다. 그러면 약분 되겠죠? 8 처리해지면 되는 문제. 그러면 x 마이너스 1 처리해지게 되면 뭐 이항식해서 계산하니까 20에서 8 빼니까 1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넘겨서 좀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이 부분 들으면 4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이웃한 두 숫자에 곱해주면 x 값이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홀수 개수가 4개였다. 뭐 5개의 숫자 중에서 홀수 개수가 4개 그러면 이제 짝수 개수니까 정답은 뭐 1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또 역시 적어도 이런 표현 나와 있으니까 뭐 여사건, 반대되는 사건을 좀 빼는 이런 형태의 풀이 굉장히 뭐 개수를 몰라서 뭐 지금 이제 당장 계산하기 쉬운 형태 물론 이제 짝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홀수를 문자로 놓고 그래야 이제 식을 좀 곧바로 세워가는데 좀 편리한 거니까 요 식 세워가는 과정을 조금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식이 쫙 조져 있군요. 두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이 x는 2가 되겠고 y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형 만드는 거 나누기 할 때 생기는 거. 자, 이렇게 되는 부분.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을 PQ라고 합니다. PQ를 지나고 P를 지나고 평행 Q를 지나고 오호. P를 지나고 y축의 평행 선들을 이렇게 좀 그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Q를 지나고 x축의 평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교점을 R이라고 한다. 근데 또 넓이를 구해달라. 뭐 이렇게 결국은 이런 넓이를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풀어가면 좀 불편하니까 자 주어진 식을 좀 현명하게 좀 풀어가는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x-2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뒤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뭐 점근선의 교점 지난다 이렇게 처리된 거면 다시 평행 이동을 해서요 y는 이퀄 x분의 1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제 위의 식이 돼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식을 좀 아예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역시 아이고 이렇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좀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뭐 그래프 만나는 점. 그러면 여기가 뭐 P점, 여기가 뭐 Q점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를 조금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 부분 좀 이해 잘 되셨죠? 이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식을 풀었는데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이곳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지난 직선 자체도 좀 매우 불편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하긴 뭐 위에서 처리해도 뭐 큰 상관이 없긴 한데 자 어쨌든 이런 문제 풀이할 때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이런 건 문자 놓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좌표 놓는 방법이죠. 좌표를 a,a분의 2 이렇게 놓을 때 이제 q점 좌표를 어떻게 놓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이 부분들이 유리함수의 성질이 좀 관여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죠. 유리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유리함수 그래프 딱 그렸을 때 y는 이꼴 x 대칭이에요. y는 이꼴 마이너스 x 대칭이에요. 이런 이론도 있는데 성질 중에서 이제 대칭 성질 중요한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거.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 이 점 대칭이 점은 이쪽에 온다는 얘기죠. P 대칭보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는 이 부분을 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평행이동해서 살펴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원래 주어진 문제에서도 이 부분들이 뭐 이 좌표 자체가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문자를 놓고 이거에 대해 대칭해서 Q점을 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불편한 점들 때문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놓게 되면 좀 훨씬 쉽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요. 뭐 가로 길이 자체가
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2a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세로길도 이렇게 좀 되는 거니까 a분의 4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도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문제의 형태로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넓이가 되는데요. 와, 문자가 교묘하게 사라지죠. 문자 약분에서 딱 사라져서 안 될 것 같았는데 넓이는 이렇게 가볍게 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아이디어를 낸 과정, 주어진 식. 이게 이제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점근선의 교점, 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표현을 보고 평행 이동 이런 모양을 좀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 이렇게 대칭성이죠. 대칭성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좌표 자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놨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좌표를 놔서 원점 대칭인 부분을 놓는 좌표가 훨씬 수월하겠죠. 중점 좌표가 2,1 이런 부분보다 됐습니까? 거듭 중요한 아이디어 부분 점검해 드렸으니까요. 복습 좀 철저하게 좀 잘해서 이 정도 문제도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실력들을 좀 빨리빨리 그다음에 유리함수의 특징을 좀 캐치해가는 능력들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1, 2, 3, 4, 5, 6 각각 적혀져 있는 6장의 카드를 배열하겠습니다. 2와 4가 적혀 있는 카드 이웃하고, 이웃하고요? 이웃하면 묶어라 그러니까 2, 4가 이제 묶여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고 5가 적혀 있는 카드랑 2, 4 적혀 있는 카드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웃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하지 않는다. 풀이 원리. 이웃하는 거 빼요.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해주면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먼저 나열한다.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5가 있는데 자, 이 숫자를 빼고 나면 1, 3,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죠. 1, 3, 6. 요게 이제 이웃해도 되는 그런 숫자들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나열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냥 원리만 잘 지키면 됩니다. 1, 3, 6 먼저 나열하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나열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요 틈들이 생기겠죠. 틈이 그럼 네 군데 생길 때 네 군데 틈에 대해 이웃하면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좀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5가 먼저 나열된다면 나열하는 가지수는 4가지. 2, 4가 또 들어갈 틈은 가지수가 하나 더 줄겠죠. 3가지. 근데 2, 4가 나열될 때는 2, 4가 나열될 때는 어떻게 되죠? 둘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 이건 자리 바꾸는 경우 이렇게 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부 다 좀 곱하기 해주면 되니까 여기 6, 여기가 12가 되겠고 여기 6에다 이렇게 여기도 10인데요. 뭐 12 그럼 144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수는 144가지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거. 뭐 한 문제에 또 원리들이 좀 몇 개 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참 상당히 좀 레벨이 좀 올라갔는데요. 문제에서 이웃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이건 묶어서 좀 생각하라. 묶어라 이런 부분들이 풀이 원리가 되겠고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을 때는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좀 먼저 나열하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먼저 나열. 그리고 이제 틈들이 생겼을 때 틈에다가 나열. 뭐 이웃한 2, 4가 나열될 때는 순서 자리 바꾸기. 요거 뭐 2 곱하기 2는 뭐 먼저 곱하기 해서 처리해도 되겠고, 뭐 나중에 잊지 않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원리들 몇 개가 딱 담겨 있으니까요. 뭐 규칙에서 좀 빠뜨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조금 포함시키면서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X집합, Y집합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좀 구해가는군요. 이때 다음 개수들은 열심히 구해달라. A라는 것은 그냥 함수 대응 가지수인가요? 오, 알겠습니다. 뭐 함수 대응은 뭐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좀 개념 설정해 가면 좀 훨씬 더 쉽죠. 4, 5, 6, 7 이렇게 되는데 뭐 A를 구해가겠다. 함수 대응 가지수니까 1이 가서 대응되는 거면 4가지 처리해 주겠고 그냥 뭐 다른 규칙 없는 거죠. 그럼 2가 가서 대응되는 것도 이건 4가지 곱하기 이런 거거든요. 그럼 64에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B는요. 1대1 함수 뭐 1이 맨 처음 가서 대응될 때는 4가지 됐는데 그 다음 대응할 때는 대응되고 나면 그 숫자 좀 빼고 해야 되는 거니까 3가지 그 다음 뭐 2가지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되겠고 그 다음은 C는 또 뭔가요? X값이 이렇게 좀 커져가게 되면 나온 결과도 점점 이렇게 커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여기 4개의 원소 중에서 대응할 원소 3개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뭐 만약에 4, 6, 7 이렇게 만들면 자동으로 이렇게 좀 되는 거니까 대응 방법은 뭐 이렇게 크기 순서가 딱 정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4개를 대응할 숫자 4개를 좀 선택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요건 뭐 4가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2C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는 뭐 계산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가요? 64에다가 그럼 24에다가 더하기 뭐 8로 바꿔놨는데 뭐 계산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요. 그럼 이제 이게 88에다가 8을 좀 더하게 해주면 숫자 구성이 재미나지는데 8888 막 다 더하기 하는 거 되겠습니까? 뭐 정답은 그렇다고 뭐 정답이 8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정답은 뭐 96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함수 대응 뭐 여러 종류를 좀 물어봤는데요. 뭐 궁극적으로 묻고자 싶은 게 뭐 1대1 함수 이거는 간단하고 함수 가지수도 간단하고 뭐 그렇다면 뭐 이렇게 이제 점점 커가는 것들 이런 걸 뭐 증가함수라고도 하죠. x 값이 커져갈 때 대응에서 나온 결과 커져가는 거 증가함수 뭐 요거를 좀 묻고자 하는 건가요? 자, 그랬을 때는 이렇게 대응할 숫자만 선택하면 됩니다라는 요 아이디어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응용되더라도 자신 있게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16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보겠습니다. x 정의역답 주어진 부분에서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무리함수는 미지수가 있고 유리함수는 뭐 딱 되어 있으니까 유리함수를 그려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y는 x-1 2x 플러스 1 점근선 x는 뭐 1이 되겠고요. 나누기 y는 2 이렇게 해서 점근선 찾았고요. 그 다음에 뭐 2배의 x-1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뭐 1, 3, 4분면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점구선 x는 1 표시를 대략 하고요. y는 2 표시를 좀 대략 하고요. 뭐 그래프를 이제 1, 3, 4분면 쪽으로 그려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2일 때, 2분의 9일 때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2를 좀 대입해 보겠습니다. x가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를 대입해 주니까 1분의 5 이렇게 되는 거. 그럼 5면 이쪽 점 찍으면 되겠죠? 대충 5 이렇게 점 찍고 여기가 2입니다. 해서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좀 그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밝혀진 거죠. 이런 모양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2분의 9는 뭐죠 또? 이제 한수 좀 불편하게 만드네요. x 값이 또 2분의 9일 때 좀 알아봐야 되는데 2분의 9 대입해주면 2분의 7이 되겠고 그러면은 2분의 9면 9 더하기 1 해서 이제 1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7분의 10 이렇게 처리 되면 와우 이게 뭐 7분의 20인가요? 좀 숫자가 좀 특이합니다. 2분의 9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만 쓰겠다는 얘기죠. 이만큼만. 그래서 이제 좌표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5 처리되겠고 2분의 9, 7분의 20이요? 와우. 이런 형태의 좌표가 딱딱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뭐 무리함수 그래프를 해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무리함수 그래프는 가장 기본적인 그 형태를 보게 되면 평행이동 안 된 루트 2x 그래프는 뭐 이렇게 뭐 그려가는 거죠. 여기 이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뭐 그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당연히 뭐 한 점 만나시 두 점 만나게 할 수도 없겠네요. 그랬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k 값의 범위가 이 부분도 이제 평행이동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지금 이게 좀 제대로 잘 그리는지 모릅니다. 그냥 대략 그린 겁니다. 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 한 점 만나고 더 올라가면 좀 안 만나겠고요. 좀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한 점 만날 수도 있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요 좀 끝점을 좀 지나는 형태의 k 값을 찾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를 좀 풀면 되겠습니다. 자, 식이 y는 루트 2x였나? 루트 2x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이제 2,5 이 좌표를 대입하면 되겠군요.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2를 대입해 주면 얼마인가요? 뭐 4에서 2 더하기 k 되는데 이게 이제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k 값은 얼마입니까? k 값은 3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뭐 가장 위에 부분이니까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형태. 그럼 뭐 다른 숫자 대입 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2분의 9를 대입해 주니까 루트 9 더하기 k 여기까지는 2분인데 여기가 7분의 20입니까? 와우. 그럼 이제 k 값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7분의 20에서 이게 지금 3이니까 빼기 3 해야 되는 거니까 와 이게 지금 7분의 20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1이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범위를 좀 다 구했습니다. 이걸 PQ라고 했는데 산수를 또 더 하나 시켰군요. 그러면 Q가 3이고 빼기 또 뭔가요? P분의 1 또 역수를 하라고요? 빼기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더하기 7 되는데요. 재밌는데요. 이게 지금 산수를 더해주는 거군요. 그럼 정답은 10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냥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이 부분들만 뭐 처리를 좀 하게 되게 되면 무난한 거죠.
자, 유리함수 그래프 점근선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분면 때문에 좀 살짝 조사해서 부분 되겠죠? 뭐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점근선 툭툭 이제 구해놓고 그래프 모양. 근데 뭐 제한 변역이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사실 뭐 그래프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일부분 이만큼만 필요하겠다 해서 그래가는 그런 항목. 그 다음 물에 풀어가는데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뭐 루트 2x 이런 형태니까 뭐 일사분면 방향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간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 정확하게 지나는 점이 아니라 이렇게 그려간다 이런 뜻이 되겠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좀 위아래로 좀 옮겨가야 되는 거니까 맨 여기 끝점 지날 때 부분 그다음에 아래쪽 지날 때 부분 이렇게 해서 최대치수가 되겠다. K값의 범위가 되겠죠. 뭐 평이동 형태로 해서 얼마나 가장 크냐 이렇게 해서 뭐 그 좌표들을 결국은 문제에다가 대입하고 그다음에 또 대입하고 해서 결과를 수치를 좀 얻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뭐 좀 그럴싸하게 좀 뭐 함수식 두 개가 다 해서 되는데 뭐 결국은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무리 없이 도플이 가능한 거니까요. 조금 연습을 통해서 이 정도는 좀 쉽게 좀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연습 많이 해두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 시작합니다. x값의 범위 딱 주어져 있습니다. 유리함수 되어 있고요. 유리함수 위의 점에 대해서 점근선의 교점 A를 중심으로 하고 B를 지나는 원의 넓이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의 문제 모형을 보게 되면요. 점근선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죠? 점근선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프식도 볼까요? y는 x 플러스 2 처리가 되는데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겠군요. 1, 3, 4분면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좀 대략 이렇게 좀 그려가는데 이곳에서부터 범위가 또 어디서부터죠? 마이너스 1이면 이쯤 어디서부터 또 이 어디까지 이쯤 어디까지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 어디가 좀 뭐 가장 짧고 가장 크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뭐 거리들 이렇게 좀 알아봐가지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좌표가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요. 그럼 이런 문제도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뭐 점근선의 교점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의 사실을 좀 잘 이용하게 되면 다시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처리되는데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여기 4가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이제 x분의 4 이런 형태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그래프 그리기도 그러면 수월하겠죠. 자, 그렇게 된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문제 정의역 범위가 지금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지금 몇 가지였죠? 2까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x축으로 좀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되니까 범위를 좀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1부터 3까지 요 항목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항목 자, 이런 함수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 문제 원점이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판단해서 풀이를 진행한다. 그러면 뭐 훨씬 좀 수월한 산수를 좀 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대략 이렇게 좀 그려갔을 때 주어진 식에 뭐 1을 대입해주면 뭐 좌표도 쉽잖아요. 1 대입해주니까 좌표가 이제 1,4 이렇게 나오겠고 3을 대입해주면 3,3분의 4 되는 뭐 그래프의 일부분 뭐 이만큼 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3을 좀 너무 멀리 보냈나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뭐 언제 거리가 뭐 원을 좀 이렇게 그려가는데 이 점을 좀 지나도록 그려야 되는데 그럼 뭐 제일 가까운 부분들은 이렇게 좀 y는 이꼴 x일 때 제일 가깝다는 것도 금방 또 이해가 되시죠? 와, 그러면 이게 이제 x 이렇게 되니까 x제곱 4니까 여기 좌표가 2,2가 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 그러면 어디가 뭘까요? 뭐 끝점들을 좀 알아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거리를 해서 이제 원을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거리의 제곱이니까 2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8 되겠고 그러면 뭐 8파이 이 부분들이 최소값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가장 크다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뭐 대입해서 해가야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6 해서 17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죠? 9 더하기 이게 또 얼마입니까? 9분의 16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게 갑자기 17까지 가지 않죠. 매일 구자에 그럼 이제 뭐 17이 좀 제일 큰 거니까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것은 그러면 17파이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역시 빼기인가요? 빼기 해주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 9파이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17에서 8 맞죠? 자, 뭐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문제.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처음에 좀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매우 잘한 것 같습니다.
훌륭해, 훌륭해. 자, 이렇게. 자, 주어진 함수, 원래 주어진 부분에서 해석할 때, 뭐, 거리가 최소, 거리 최대 이 개념들을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곳에서, 와우. 여기 지나는 부분에서 뭐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 또 기울기 일자리에서 또 찾고 이게 뭐 어렵죠. 역시 기본형으로 바꿔서 문제 해석해서 풀어간 이 전반적인 해석 부분들이 훨씬 좀 잘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유리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조금 평행 이동되어 있는 부분들을 뭐 기본 형태로 좀 바꿔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겠다. 뭐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컴퓨터를 살펴보게 되면 기본형으로 만드는 과정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이곳에서부터 거리 재고 짧을 때가 이제 y 이퀄 x. 왜냐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가 이제 y 이퀄 x 대칭 성질이 있으니까 제일 가까울 때가 이제 바로 이 점이 되는 거죠. 이런 성질들. 그 다음에 뭐 범위 자체가 뭐 주어진 범위가 1, 3이니까 좌표 처음 끝 해서 대입해서 최대 최소를 알아보는 그런 모양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조금 제가 이제 접근 어떻게 시작했는지 처음 과정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복습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이어집니다. x 집합 주어져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 뭐 두 개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fg. 근데 나중에 합성함수 그리는가요? 합성함수 이걸 가지고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간다는 것은 g, x 이렇게 좀 보고해주면 좀 쉽죠. 그런데 g를 이제 먼저 좀 대입해가지고 g에 이제 함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함수 자체가 0과 1 사이에서 범위 쪼개져 있으니까 0부터 1을 대입해준 나온 결과 이 부분들은 이제 최종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다시 f에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1부터 2 대입해준 결과 나온 부분들 그걸 또 다시 좀 대입해야 된다. 그러면 절차만 좀 밟아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 그래프도요 대입해준 부분들이 0과 1을 쪼갰으니까요. 1, 2 이렇게 나눠서 이제 대입한 결과가 좀 나오겠죠. 자, 좀 한번 해볼까요? 0부터 1 값을 좀 대입을 하겠다. 대입을 딱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0부터 2까지 결과가 쭉 나오죠. 0부터 2 이렇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이제 F에 대입해야 되니까 0부터 2까지 쭉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 모양들이 쭉 나오는데, 그럼 1, 2 해서 절반 부분이니까 절반에다가 점 딱 찍어가지고 쭉 해서 2까지 커졌다가 절반까지도 또 뚝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1부터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대입을 쭉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이런 함수가 쭉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2부터 0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요걸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걸 또 다시 F에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이 이제 2부터 0으로 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 순서가 이런 모양으로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바로 가면서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뭐 절반 부분에 꺾여져서 그래프가 쭉 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쭉 떨어지게 내려서 그런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 1번입니다. 이게 이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합성함수, 그래프, 합성함수 최대 최소 나중에 뭐 다른 문제 형태에서 출제돼도 똑같습니다. 과정 자체가 0부터 1을 대입을 해주면 나온 결과 0부터 2 그 부분들을 다시 이게 치역이었는데 그걸 이제 정역으로 해서 다시 대입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대입해서 나온 결과도 쭉 나왔는데 그 결과들이 이제 요 숫자가 이제 이렇게 딱 오는 거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제 요 결과들을 이렇게 그려간다. 뭐 이런 형태. 한번 나중에 이 거꾸로 가는 부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고 거꾸로 나왔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대입 들어가는 거니까 됐죠? 거꾸로 그린 부분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가면서 이제 그려야 되는 거니까 모양이 좀 이렇게 좀 대칭 구조처럼 이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계산하면 무난히 그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합성함수다. 어쨌든 매우 중요한 시험 문제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영신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50보다 작을 때는 뭐 키워가는 건데 클 때는 뭐 합성함수 형태 되네요. 또 독특한 형태의 식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45부터 80까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가면서 열심히 좀 대입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규칙부터 좀 알아보면 되겠죠. 45 열심히 대입하게 되면 50보다 작으니까 4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46 대입해주면 뭐 47 나오겠고 47 대입하게 되면 48 나오겠고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40 그럼 8 대입하면 49가 나오겠고 49를 대입해주면 5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뭐 무난한 것 같죠? 자, 이제 50부터가, 이거 뭐 숫자 하나씩 커져가는 거니까 무난하군요.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50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을 대입해주면, 요거부터 좀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요? 50을 대입하게 되면 숫자 자체가 F에 6을 빼니까, 그러면은 6을 빼니까
뭐죠? 50에서 6 보니까 44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그럼 F44를 구하게 되게 되면 44는 또 대입해주면 이제 45가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오호. 아, 이 부분들이 F45는 같아지는데요? 그럼 뭐 앞에 부분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와.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하, 재밌는데요. 그러면 이제 F51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의 45가 되겠고, 그죠? 45라는 것은 그러면 뭐 4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또 이렇게 같아지는데요. 아, 이게 나름 규칙인 거죠? 4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6은 4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53 여기까지도 뭐 빨리빨리 쓸까요? 47 되겠고, 그러면 48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규칙 같아졌고, 그럼 F54 처리해주게 되면 F에 48 되겠고, 그러면 F4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같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55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부터 좀 잘 볼까요? F55 이렇게 처리되면은 그러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되죠? 이제 이곳에다가 대입해서 빼낸 거니까 49가 되죠. 49가 되게 되면 이게 F50이 되잖아요. 그죠? 오호. 그러면 결과가 잠시만요. 이게 40 깨지면 5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50이 되게 되면 다시 또 2로 벌어간대요. 다시 되게 되면 이거를 뭐 다시 만든다면 이거 무지 복잡하겠습니다. F50을 좀 처리하라 그렇게 되면 또 다시 F40 이거 써가지고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이 결국은 또 뭐가 되죠? F56에 좀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F56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FF에다가 얘가 50이 돼가는 거니까 F50 결과 40 F45죠. 됐습니까? 그러면 F45 됐고 45는 또 46 되는 그러니까 F46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쓰게 되면 무지 길어집니다. 그죠? 이 중간 부분 나와야 되니까 결론은 어쨌든 같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반복되는 거군요. 이렇게 5개, 5개, 또 5개. 그죠? 그럼 이제 좀 다시 써보게 되면 45개 통하고 45, 그 다음에 이제 50, 55, 그러면 60, 65, 뭐 70, 뭐 75,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숫자를 어느까지 온 거죠? 80까지 가는 거니까 80까지 이렇게 되면 계속 다 이제 같아지는 형태가 좀 나오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나온 결과들에서 홀수 부분들은 음수고 짝수 부분들은 홀수 부분들은 뭐 플러스고 짝수 부분들은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게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 소거가 되는데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80이 끝나는 숫자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46은 51, 그 다음에 56, 61, 66, 71, 76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없잖아요. 소거되면 요거 남습니다. 그죠? 오호.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남겠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76, 77, 78, 79, 80 이렇게 처리돼서 마지막 부분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78까지 45, 46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47, 48, 49 그래서 이제 50부터 썼으니까 45부터 이곳까지는 78까지는 자동 규칙으로는 모두 다 소거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항목이 되니까 하나, 둘, 6개가 남는데 75, 80은 또 자연스레 제거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렇게 좀 4개가 남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4개가 남는다는 이야기는 근데 이게 부호도 똑같이 플러스가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알았습니다. F45 빼기 F46 더하기 F47 쭉 해서 쭉 가가지고 마이너스 F80 이렇게 됐던가요?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F76 빼기 F77 더하기 F70 아이고래 부호가 좀 반대죠. 부호가 반대죠. 어유 큰일 납니다. 이제까지 애써서 주한 규칙이 좀 다 사라지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75도 남는 거잖아요. 이게 좀 몇 점 하나 빠뜨렸죠. 다시요. F75, 76, 77, 78, 그 다음에 79,
F80 일단 이렇게 좀 남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또 소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남다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F76, F77, 마이너스 F78 플러스 F79 이렇게 남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F46이었죠. 46, F47, F48, F49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 계산 결과는 또 47, 48 이거 숫자 연독하는 거 이것은 49, 50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유탄 두 개씩 이렇게 처리해주면 최종 계산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와, 뭐 나름 무지하게 좀 재미난 규칙 같기도 한데 뭐 정답은 그럼 당연히 이거 되겠죠. 와. 불가능성 좀 뭐 어쨌든 뭐 규칙성을 좀 발견해서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처음에 나온 것들은 허접한 규칙 같아 보였는데 다음 규칙들 뭐 이 정도도 좀 문제가 없는데요. 와, 그다음 규칙은 이게 지금 뭐 같습니다를 이제 금방 밝혀냈을 때 좀 간단하게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죠? 일단 55 처리하게 되면 49에서 이제 숫자 바꿔서 썼는데 이 49 부분들이 계산하면 또 50 되는데 이게 이제 50이 사실 한번 끝나게 아니라 쭉 여기 이제 계산됐던 부분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45가 또 돼야 되는 거죠. 와. 오, 이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제 계산식이 그렇다면 나중에 두 번 되게 되면 더 길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규칙성을 좀 발견해서 여기 좀 간단히 처리해 간 거니까요. 규칙 발견해 가는 과정들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머리로 하려면 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 부분들은 연습장에다 직접 써가면서 좀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가야만 좀 보이는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호라든지 이렇게 좀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부분들 45 부분들 이 형태들은 개수가 좀 하나 더 많아져서 충분히 지워지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하나 남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규칙성에 해당하는 부분들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답 구해가는데 지장 없도록 좀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20번 영신 요거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살짝 좀 까탈스러운 요소도 있고 재미난 요소도 담겨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앞쪽에 또 유리함수와 관련돼서 재미있는 규칙들 점근선을 평행이동에서 이제 원점에서부터 살펴보는 그런 좀 특징적인 문제들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신요거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